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최대한 가성비 있는 일을 시작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정사장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누구나 월 매출 몇천, 몇억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저도 월 매출 1억이라고 하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에 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지만은 사실 이거는 어느 사업에나 다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일에는 가성비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에도 가성비가 있지요. 우리는 일을 최대한 적게 하고 많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최대한 가성비 있는 일을 시작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말해볼게요. 온라인 쇼핑몰에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구매 대행도 유럽, 미국, 중국 여러 나라가 있겠지요. 구매 대행에서 파생된 병행 수입이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쇼핑몰로는 쇼피나 쇼피파이 아니면 요새 일본에서 스마트 스토어도 런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는 위탁이나 도소매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업의 매출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매 대행만 하더라도 보통 중국보다는 유럽이 더 매출이 많이 나오는 편이 있고요. 하지만 마진율은 중국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유럽은 객단가가 높은 경우가 많고요. 해외 구매 대행과 국내 위탁을 본다면 국내 위탁이 훨씬 매출이 높은 편이 많고 마진율은 해외 구매 대행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온라인 사업을 이렇게 딱 접하신 분들은 이 점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월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현혹이 되면 안 되고 이거를 갖다가 내실을 따지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특정 유튜버나 강사들을 까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어떤 종목을 고르는 게 과연 유리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따지는가? 첫 번째로 마진과 수익이 얼마인지 이거를 따지셔야 됩니다. 사업에 있어서 순수익이 얼마인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매출을 많이 내고자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많이 내고자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업을 이렇게 준비를 하실 때 몇몇 종목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으면 그 종목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매출이랑 그 다음에 순수익을 딱딱딱딱 정리를 하시고 그 정리를 하신 거에서 평균 마진율을 뽑아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것이 뭐냐면요, 마진이 높은 종목의 객단가를 보셔야 합니다. 객단가가 뭐냐면 주문이 한 번에 들어왔을 때의 단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물건을 파는 명품샵은 객단가가 높을 것이고 싼 물건을 파는 김밥 천국은 객단가가 낮을 것입니다. 아무리 마진이 높더라도 객단가가 낮다면은 주문량이 많을 것이고 그 주문량을 쳐내는 인건비가 더 들 수가 있습니다. 혹은 혼자서 1인 기업이라면은 주문만 쳐낸다고 상품 등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매출에 발전이 없겠지요. 그래서 매출보다 중요한 것이 객단가입니다. 그리고 마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객단가입니다. 주문을 쳐내는 데에 노예가 된다면은 결국 다른 일은 할 수가 없고 단순 반복 작업만 하게 됩니다. 월 매출이 만약에 10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월 매출이 10억인데 객단가가 5,000원이라면 한 달에 20만 건의 주문이 있고 그러면은 하루에 6,000건의 주문이 있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단일 상품이라면 엑셀에 수식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주문 처리를 한 번에 하면 되지만 여러 가지 상품일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짜 만약에 상품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6,000개가 들어오면 진짜 답 안 나옵니다. 이거는 직원이 엄청 많아야 되고 직원이 많아진다고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CS가 많은 종목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CS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상품을 하나 이렇게 팔려고 했을 때 들어오는 반품 교환 사항이라든지 문의 답변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과 유럽을 예로 들자면 중국이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는 상품들의 품질은 유럽에서 브랜드에서 나오는 상품들의 품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 많습니다. 유럽의 그 QC가 월등히 좋고요. QC는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품질에 관한 그 CS는 중국이 더 많을 것이고 제품에 관한
문의량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뭐 중국도 QC가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QC가 좋은 상품을 발굴을 해낸다면은 아마 이 부분은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CS의 중요성은 구매 대행 사업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오프라인 사업이든 아니면은 뭐 장사를 하든 간에 CS는 어디서든 대부분의 사업에 CS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CS를 얼마나 현명하게 해결하느냐가 이 사업의 가성비의 척도가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CS가 조금 어려운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온라인 사업이 좋다고 말들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정확히 따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를 정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스텝도 그 최소한의 해야 될 경우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사업을 하시다가는 진짜 인생을 낭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실행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지 않고 무작정 사업에 뛰어든다면은 나중에 좀 안 돼가지고 된통 후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준비 단계에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